안녕하세요. 산일본지 부동산 책 리뷰입니다. 오늘은 중국 버블은 역사상 가장 심각한 버블이라는 제목으로 헤리덴트가 쓴 2018년 인구 절벽이 온다라는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주요 내용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중국 버블이 터지면은 거대한 코끼리가 넘어지는 듯 할 거 이렇게 정리해봤고, 또 중국은 미국, 한국처럼 부유해질 수 없어 이렇게 헤리덴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헤리덴트는 그러니까 중국이랑 미국과 한국을 구별했죠.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의 카테고리에 포함시켰어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은 부유한 나라다, 이제 부유해지는 나라다 이렇게 보는 거고, 중국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정리해 본 게 헤리덴트 오류 분석. 그래서 헤리덴트가 다 맞는 말을 하는 게 아니죠. 다 맞는 말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 학자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전설적인 투자자라고 하거나 그래서 다 맞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헤리덴트가 오류를 저질렀던 부분 지적을 해보고요. 그러면서 한국 부동산 폭락 한 다음에 X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 이제 로고고 내용을 이제 보면은요. 역사상 가장 심각한 중국 버블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책이래. 이 리뷰 제목이랑 가장 관련된 거. 중국 버블은 역사상 가장 심각하다는 이제 제목이 그거죠. 그것과 가장 관련 있는 대목입니다. 단언컨대 중국은 현대 역사상 내가 목격한 버블 가운데 가장 심각하다. 중국에서 버블이 터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중국 부동산 가격이 사상 유례 없이 높은 수준으로 뛰어올랐고, 중국의 그림자 금융은 미국의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상태로 주요 기업들의 채무 불이행이 시작되면서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고 있다. 중국이 이제 심각한 버블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중국 부동산이 높고, 또 중국의 그림자 금융, 그러니까 통계 잡히지 않는 그런 금융, 그런 게 이제 많이 있다. 그래서 부채가 상당하다.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내용 보면은요. 중국 버블 폭발 시 한국의 인구 정책적 대응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써본 거예요. 정리하는 그 키워드 비슷하게 해서, 중국에서 버블이 터지면 마치 거대한 코끼리가 넘어지는 듯 할 것이다. 여기도 내용 요약한 부분에서 다른 거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위기가 시작되든 중국의 버블 붕괴가 그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중국 때문에 그 세계 경제 위기가 악화되면 악화됐지 뭐 좋아지진 않는다 이런 얘기죠. 한국은 인구 구조적 소비 흐름이 정점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과 선진국 중에서는 아직 인구 구조가 견고하다는 점만이 위기 때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선진국 중에서 아직 인구 구조가 견고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헤리덴트는 인구 구조가 그 위기에 오는지 안 오는지 그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대한 이제 베이비 부모들 세대, 그 세대들이 이렇게 나이가 먹고 은퇴하고 이런 움직임 사이에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 그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한국 이야기 하면서 한국이 아직 인구 구조가 견고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그런데 요거 말고는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없다. 이런 거 정도가 유일한 버팀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저희가 한국 사람이 봤을 때 헤리덴트가 한국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고맙지만, 한국인들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또 많이 있죠. 탈북자, 북한 사람도 넘어올 수 있고, 특히 통일되면은 거대한 인구가 또 남쪽으로 내려올 수가 있죠. 통일되면은. 또 중국에 있는 조선족, 이제 그들도 이제 한국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또 저쪽 좀 멀리 있는 고려인, 그리고 이제 몽고 사람이나 아니면 동남아시아 분들, 다문화, 이런 사람들이 또 올 수가 있죠.
그래서 한국은 그 일본의 실수를 반면교사를 삼아가지고 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관대한 편입니다. 관대한 편입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가 아주 견고하다. 플러스 추가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이제 지적을 해야죠. 이런 부분은 지적은 이제 못했다는 점. 이제 이 부분이 오류라고 할 수 오류라고 하면 오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은 더 정책적 대응 수단이 많은 거예요. 더 한국은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외노자 부분에서 일본은 거의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다문화주의라고 해가지고 거기서도 이미지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또 분단 국가라는 점, 그리고 조선족이나 고려인이 있다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헤리덴티 오류 부동산 고점,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일본에서 출산 인구가 가장 많았던 해는 1949년이었다. 한국은 1971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 인구가 은퇴하고 뭐 이동하는 시점에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 정점을 친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은 출생 인구가 가장 많았던 해에서 42년 뒤, 이렇게 요걸 더하는 거예요. 1971에서 42년 뒤. 2013년에 부동산 시장이 이미 정점을 쳤다. 이 꼭대기라는 거죠. 꼭대기라는 거죠. 그런데 보면요, 2013년 이후에도 아시다시피 당연하게 또 한국 부동산은 더 오르죠. 그래서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보면 이제 더 올라 있습니다. 보시면요, 이게 더 크게 볼게요. 주택 매매 가격 지수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2013년 딱 보니까 이렇게 가서 내리막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리덴티가 이제 정점 쳤지? 정점 쳤지? 그럼 더 오르지는 않을 거야. 정점이라는 표현이 꼭대기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찍더니 2014년, 15년 해서 더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헤리덴티의 이 말은 이제 오른 거죠. 오른 거죠. 정점을 쳤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올랐기 때문에 헤리덴티는 이제 부정확한 면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부동산 2014년 정점이었나? X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 맞출 수가 없죠. 어느 학자라고 하거나 예측이라고 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책 소개를 했는데, 100년 후라는 그 미래 예측서가 있어요. 100년 후라는. 이 책 저자가 조지 프리드먼이에요. 조지 프리드먼. 조지 프리드먼은 셰일가스에 대해서는 예측을 안 했어요. 그래서 중동에 관련해 가지고 그냥 기존적인 석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셰일가스를 예측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셰일가스를 예측 못한 조지 프리드먼,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이쪽 부분에서는 오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투자자가 있죠. 워런 버핏. 워런 버핏도 다 맞추는 게 아니에요. 워런 버핏도 투자에서도 물론 실수가 있었죠.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는데, 그 해서웨이라는 그 해서웨이가 와이셔츠 회사예요. 옷 회사, 옷. 그리고 옷 회사가 이미지가 좋아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옷 자체는 잘 못 팔렸어요. 그게 다 이제 그 당시 신흥국으로 다 몰려가가지고 서민산업은 다 그쪽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안 하면서 그 워런 버핏이 갖고 있던 해서웨이, 그게 이제 안 됐어요. 잘. 그리고 실패인데 그 대신 그 브랜드만은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또 실수라고 오류라고 할 수 있고, 또 워런 버핏이 또 하나 실수라고 하면은 최근에 예측을 한 게 힐러리와 트럼프 대결에서 누가 이길 거라고 했냐? 워런 버핏이 힐러리가 이길 거라고 했어요. 워런 버핏도 대부분이 다 이제 힐러리가 이길 거라고 예측을 하고 신문 보도도 막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됐죠. 그 부분도 이제 보면은 워런 버핏이 정확히 예측 못했다, 틀렸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다 맞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보면은요, 헤리덴트의 오류, 영구적인 부동산과 한국 아파트 이제 제가 이렇게 소 제목 잡았고요. 보면은요,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앞으로 수십 년간 신규 주택 매수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결코 과거와 같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거 헤리덴트는 부동산은 영구적이라는 거예요. 썩질 않는다는 거예요. 과자 같은 거 먹으면 소비해잖아요. 콜라도 먹으면 소비되고,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시면 스타벅스 그 커피 소비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주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그래서 또 더 읽어보면은요, 일본은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많은 세대를 인구가 적은 세대가 뒤따르면서 1998년 이후 어떤 방법으로도 결코 부동산 시장을 되살릴 수 없었다. 근데 일본은 환율 때문에, 플라자피 때문에, 환율 때문에 그때 이제 부동산은 그게 폭등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꼭 인구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할 수 없고, 그 전에 이미 엄청나게 올라갔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은 이게 핵심이죠. 대부분의 다른 소비 제품이나 내구재와 달리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헤리덴트가. 그럼 한국 부동산도 과연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냐? 한국 아파트는 이제 30년 지나면 재건축할 수 있죠. 이제 봐보세요. 한국 아파트 과연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가? 이제 X다. 그래서 보면은 부실의 덫, 신도시 곳곳에서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게 바닷물에 썼고, 이제 중국산 시멘트 썼고, 부양 이거는 이제 좋지 않은 레미콘 썼고, 어물쩍한 이제 감리 검사를 대충 했다 이런 거죠. 근데 신도시가 이렇게 부실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면을 고려해 볼 때 영구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새로 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기술이 나오잖아요.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차장은 다 지하로 놓고 지상은 이제 공원화하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한국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영구적이다라고 할 수가 없죠. 고쳐야 되죠. 30년 정도 되면 고치죠. 그러면은 사람 수명이 80세고 아파트 수명이 30세면은 더 주기가 짧은 거죠. 부동산이. 아파트 그런 관련해가지고는요. 어떻게 보면 한국 아파트가 이제 신도시 지을 때 너무 대충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장점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해리덴트가 사는 동네나 서구나 아니 일본 같은 경우는 너무 튼튼해서 오히려 이제 저성장하는 그런 경우가 아이러니하게도 되는 걸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부동산은 이제 가구 수가 인구가 줄면은 가격이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국가를 기준으로 한 게 이제 국가 인구잖아요. 그럼 가정을 기준하면 가정 인구라고 해봐요. 가정 속에서의 인구. 그럼 예전에는 한 가구에 10명이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한 가구에 뭐 한 4명 살잖아요. 4명. 그렇죠? 그럼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국가의 인구가 줄어든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의 인구도 줄어들었잖아요. 그렇게 줄어들었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쭉 봤을 때 그 가정에 있어서의 그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냐고요. 가정 속에서 인구는 줄었는데 그 가정이 쓰는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냐고요. 그렇진 않잖아요. 소득 증가가 이제 더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그 가구의 소득 증가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도 그 가구가 쓰는 부동산 가격도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결정적인 건 꼭 아니라는 거예요. 가구 수 증가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가구의 그 인원수가 떨어지는데 그 인원수가 떨어지는데도 그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처럼 소득 증가가 있으면 이게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은요, 요런 면이 있어요. 요런 면이.
이런 면이 있어요. 한국 부동산과 특히 관련된 건데요. 이게 탈 것에 우마가 뭐냐면요, 소우, 그리고 말마. 탈 것에 말이랑 소랑 승용차랑 같이 묶을 수가 있죠. 이런 것처럼 주택에 저희가 이제 브랜드가 산일번지잖아요. 이제 산일번지 학고방이라고 하는, 산일번지에 이제 학고방이랑 좁은 방 있죠. 그거랑 아파트랑 같이 주택이라고 묶여 있다는 거예요. 같이 주택이라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렇게 보세요. 수요가 200이에요. 수요가 200. 그러니까 9세대가 100명이고 신세대가 100명이에요. 근데 9세대가 이제 인구가 이제 뭐랄까 돌아가시는 분들 돌아가시면은 80으로 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20이 줄였으면 20이 태어났는데 새로 태어난 사람은 10밖에 상승을 안 했어요. 그럼 수요는 190이 된 거죠. 그럼 200에서 190대에서 줄은 거예요. 근데 9세대는 소 말도 탈 것으로 타고 다니셨어요. 시세대는 승용차 타고, 그래서 탈 것은 200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주택도 산일번지 학고방은 이제 9세대는 살 수 있어요. 살았던 사람들은 편하고, 사셨던 분은 그 농촌의 그 볏집 같은 걸로 한 그런 방 있잖아요. 그런 방에 예전 그 농사 지을 때는 그런 데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 살 수 있었던 건 살 수 있지만은 신세대는 또 못 살잖아요. 그래서 100이라고 해서 20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으로 볼 때는 200이고 190이니까 수요가 적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제 폭락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신세대 봐보세요. 신세대는 110으로 늘었잖아요. 이 신세대가 산일번지 학고방에 살 수 있냐고요. 초가집에 살 수 있냐고요. 운막집에, 옛날에 고인돌 운막집 그런 데 살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파트가 100채 그대로면은 수요가 상승해 버리는 거예요. 수요가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이게 고정이라고 할 때.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같은 탈 것이라고 해서 소랑 말이랑 승용차랑 같이 묶여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승용차는 승용차 시장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소말은 이제 거의 안 타는 거고. 주택도 주택이라고 같이 묶여 있지만은 이제 학고방이랑 아파트랑 같이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줄어도 신수요가 110으로 상승하죠. 100에서 그 신주택이라고 하는 이제 아파트라고 하는 거나 이제 실질주택은 이제 부족하다. 이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이 있다. 이게 통계 함정일 수도 있는데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Q 해서 재래식 화장실이 딸린 집이 신세대에게 이제 과연 주택일까? 과연 주택이 거기서 살고 싶고 그런 걸까? 슬레이트 지붕에 발암물질이 있다고 그러기도 해요. 교체사가 벌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뒤소리 찍찍 나고 결로 현상 막 축축하고 그러는데 특히 신세대 시청자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걸 구매할 생각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 주택이 200채라고 해도 이게 큰 몫을 차지하고 있으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 볼 때 이런 걸 볼 때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잘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은 정신적으로 이제 농락, 조롱, 조종, 세뇌, 지배당하는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 이 신세대에게는 아파트만 집인 거예요. 거칠게 말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세대에게는 신주택인 아파트만 집인 거예요. 9세대는 산일번지 학고방도 집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신수요는 이제 상승하고 새로 타니까 9세대는 줄어도 신세대의 수요는 계속 이제 증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택 수가 200 이게 고정돼 있어도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내용 보면은요. 중국 법은 역사상 가장 심각한 범법을 이렇게 했고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봐요. 중국 굉장히. 그래서 저희 이제 산일번지 부동산 책 리뷰에서 예전에 내일의 금맥 욕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마크 파버가 내일의 금맥을 쓴 사람이에요. 마크 파버가 그래도 아시아가 그래도
아시아는 낙관을 하거든요. 중국이 버블이 있겠지만 다시 그래도 아시아는 이제 희망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약간 톤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정치 체제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래서 마크 파버가 해리 덴트보다 아시아나 중국 문제에 대해서 더 긍정적이다. 해리 덴트가 아시아나 중국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부정적이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 해리 덴트가 좀 더 많이 마크 파버보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언컨대 이제 해리 덴트가 얘기를 해요. 중국은 현대 역사상 내가 목격한 버블 가운데 가장 심각하다. 가장.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버블이 터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단언하고 있어요. 단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표현을 했냐? 중국에서 버블이 터지면 마치 거대한 코끼리가 넘어지는 듯 할 것이다. 이렇게 이런 수사도 이제 하셨어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위기가 시작되든 중국의 버블 붕괴가 그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있었던 거고. 또 이제 중국이 위험한 이유를 제가 이제 또 제목 잡았는데 여러 개 얘기를 하세요. 쭉 이제 훑어보면은요. 홍콩 중문대학의 레리 랭 교수는 중국이 발표하는 경제 통계들이 그대로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주장해왔다. 통계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중국 통계를. 그러면서 중국의 GDP 성장률은 심하게 과장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관측들에 따르면 중국에서 완공된 주택이나 아파트 가운데 24%가 전력 사용이 전혀 없어. 24%가. 과잉이죠. 공급 과잉. 비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중국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또 중국은 일자리가 있다는 사실 외에는 어떠한 지원 대책도 없이 수억 명의 농민들을 도시로 이주시켰다. 이제 이런 이제 이 농민들이 나는 앞으로 10년 내에 중국 도시에서 대형 소요가 이런 농민들이 일으키는 대형 소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이제 정치적으로도 크게 혼란이 올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또 도시 호직이 없는 2억 2천만 명의 농민공들이 도시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이게 또 치명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건물이 과잉 공급된 도시들은 부동산 가격이 60에서 80% 혹은 그 이상 폭락하면서 유령 도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중국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를 하고 있어요. 네이몽구 오르도스를 비롯해 중국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지 않는 유령 도시가 이미 이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 부동산의 거품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의 비율이 가장 높은 4개 도시가 모두 중국에 있다. 중국은 중국인의 그 특성, 관습, 문화상 부동산에 관한 게 집착이 크다고 해요. 선전의 부동산 가격은 평균적으로 소득의 35배에 달한다. 이때인 거예요. 베이징은 32배, 광저우는 30배, 상하이는 28배다. 그러니까 거의 한 30배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른 신흥국 도시를 보면 싱가포르가 26배, 싱가포르도 중국 그쪽이죠. 태국 방콕 20배, 인도 bom바이가 15배이다. 뭄바이. 그리고 서구에서는 부동산 가치평가가 가장 높은 도시가 영국 런던으로 15배. 30배, 15배. 서구는 15배 정도 되는데 그 중국 같은 경우는 30배 되는 거죠. 그럼 비교해보면 거의 2배나 더 거품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캐나다 밴쿠버로 11배 가까이가 되면 호주시니까 9배 수준이다. 근데 이 책이 2014년에 이제 나온 책이에요. 이제 14년 이제 이전에 자료를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그럼 최근에 그 기사가 있어요. 관련 기사. 그래서 세계 주요 도시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을 했는데 베이징 같은 경우는 이제 42, 선전은
39, 홍콩, 상하이 이렇게 있고 37 이렇게 됐어요. 거의 한 40 된다고 보면은, 예전에는 2014년에는 30이었는데 이제 거의 한 40까지 된 거죠. 더 심해진 거죠. 더 심해진 부동산 거품이 더 심해지고 악화된 거예요. 그리고 영국 런던을 보면은, 영국 런던 이렇게 보면은 여기 23배, 영국 런던도 더 끼게 된 거고, 거품이. 캐나다 밴쿠버, 캐나다는 이제 밴쿠버는 아니고 토론토인데 9 돼 있고요. 11 있고 이런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비교해 봐서 더 심해진 거죠.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더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요, 완다그룹, 부동산 대거 팔아지은 왕자린 중 완다그룹 회장, 거품 붕괴 신호탄 될 수도. 중국발 부동산 버블 꺼지면 한국도 초토화, 이렇게 됐어요. 초토화. 네, 초토화까지는 아니겠죠. 까지는 아니겠죠. 이제 근데 영향은 받겠다, 이렇게 되고. 차오루라고 연예인이 있어요. 이분도 이제 보면은 아파트를 샀는데 10배 올랐다는 거예요. 10배. 거의 13년 동안 10배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거품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과도한 부채, 과도한 거품 때문에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부동산 문제로 위기를 겪었잖아요. 근데 중국발 서브프라임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 부동산 버블,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 재현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 통계보다 실제로 대출 규모도 훨씬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에 대해서 해리덴트는 굉장히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심각하다고 보고 있어요. 또 이렇게 중국의 이제 위기가 왜 이렇게 있느냐, 또 얘기를 보면은요, 소득 상위 10%가 부동산 투기를 중단하고 소비를 줄이고 중국을 떠난다면은 중국은 카드로 지어진 집처럼 무너질 것이다. 완다그룹도 뭐 떠난다 만다 이 얘기가 있었죠. 완다그룹 회장도. 그래서 소득 상위 10%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대요. 이런 사람들이 중국을 떠난다면 중국 경제에 치명적이라는 거죠. 부동산도 또 같이 이번 떠난 중국 고소득자가 탈중국을 하면은 중국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 이는 결코 연착륙이 아니다. 마치 코끼리가 쓰러지는 것 같을 것이다. 이렇게 코끼리 비유를 이제 많이 들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될 경우 제주도도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구매를 했는데 제주도도 영향을 이제 받겠죠. 중국의 이제 위기가 왜 불가피하냐, 중국 위기가 왜 심각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요소로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상명하다식 자본주의 체제인 중국은, 그러니까 그 중국식 자본주의 체제죠. 상명하다라는 거, 자율이 아니라. 중국은 앞으로 올 수년 내에 대규모 과잉 확장과 버블이 붕괴되면서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아사와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증명할 것이다. 자유시장과 자본주의와 싸워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증명할 것이다. 나는 향후 10년간, 아마도 앞으로 2년 내에 극적으로 거대한 심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거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다. 그래서 해리덴트는 중국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중국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봐요. 중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정부 주도의 버블 붕괴 사례로 위상에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주도의 버블 붕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간의 과잉 건설을 흡수하는 데만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버블 붕괴하고, 그리고
유령 도시 해가지고 많이 건설된 거 근데 그거 하는데 10년이 이제 그냥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뭐 잃어버린 10년 또 올 수가 있죠. 하지만 2025년 이후 과잉 투자를 흡수한 다음에는 급격하게 인구 절벽 아래로 떨어져. 이제 헤리덴트는 이제 인구를 중시해서 인구를 보죠.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어 가지고 생산 가능 인구, 이제 고령화가 많이 되고 인구 자체도 줄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결코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블 붕괴되고 이거 흡수하는데 시간 허송세월 보내고 또 나중에 인구 문제로 해서 인구 절벽 때문에 더 약해지게 됐다. 근데 그 헤리덴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한국에서 어떤 염세주의자, 부동산 염세주의자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버블은 결국 터지기 때문에 무익하고 파괴적인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혁신의 과정과 인간의 발전에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 그래서 버블이 터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헤리덴트는. 그러면 그 이후로 발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버블이 꼈다가 터지면서 다시 발전하고 터지면서 다시 발전하고 터지면서 다시 발전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헤리덴트가 이제 염세주의자라고 할 수 있죠. 경제적 염세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헤리덴트는 이렇게 보는 거지만은 한국의 부동산 반토막 그분들은 하고 헤어나올 수 없이 일본 스타일로 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일을 가다가 다시 내려갔다 좀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바로 반토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리덴트보다 훨씬 부정적으로 보는 게 한국의 그 염세주의자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은요, 한국의 부동산은 영구제가 아니다. 헤리덴트가 이제 틀렸다. 너무너무 이제 빨리 쓰고 빨리 짓고 대충 지어가지고 새로 지어야 될 부분이 많다. 또 중국에 심각한 거품이 있고 그러니까 치명적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